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 두 아이 아빠입니다. 저는 연기 쪽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 아실 것 같아요. 벌이가 심심치 않다는 걸. 아이 둘을 키우면서 좀 이제 벌이가 이제 고정적이지 않으니까 고민을 많이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시는 거요? 저희 처음이죠. 공개하는 건. 팀 콘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아니야. 야, 이게 사람들이 이게 제 꿈은 영화관에서 멋지게 나오는 사람들이 박수칠 만한 배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멋진 배우가 된다면 돈은 당연히 따라오겠죠. 하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가 많이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배우라고 하면 작품 활동, 뭐 영화나 드라마나 뭐 그런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너무 경쟁력도 강하고 또 단역급이다 보니까 이제 하루 나가봤자 뭐 몇십만 원, 뭐 대사가 좀 있다 하면은 몇백만 원이지만 그게 매일 있는 일이 아니니까 맞아. 이게 항상 기다리고 항상 뭔가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300 정도 벌이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저점은 60, 아까 말씀드린 60. 아내가 이제 장인어른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너가 그냥 아빠 회사 와서 일해라.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이 좀 더 크면 사교육도 이제 해야 될 텐데 뭐 맨날 300씩 벌어가면 아이들이 뭐 먹고 싶은 거나 원하는 거를 못 해줄 때 너무 슬플 것 같다. 내가 내려놓으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결혼할 때 장인어른께서 40살까지 해봐라. 이제 한 5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도 제가 꿈을 위해서 마지막 도전인데 40살까지 데드라인으로 잡고 해볼 생각인데 이거를 이어가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렵게 이 자리에 네. 오신 것도 고마운데 얼굴을 공개해 주셨어요. 아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배우의 꿈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매체에서든지 간에 내 얼굴을 좀 비추고 싶은 아유, 그렇죠.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이 아내분과 처가에서 이 사연자분이 TV 화면에 나오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응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늘의 사연은 조금 무거웠습니다. 가장의 책임감과 오랜 꿈 사이에서 뭔가 흔들리는 이 마음. 내가 이 꿈을 계속 쫓을 것이냐 혹은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 맞게 두 아이를 또 키우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 맞게 움직여야 할 것이냐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생각해보면 인생이 매번 진로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이게 옛날에는 청소년기 때 이런저런 역할 실험을 해보고 드디어 이제 20살 이후 넘거나 아니면 대학 졸업하면 보통 진로가 다 결정이 되잖아요. 요새는 안 죽는 세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살아가는 내내 우리가 A라는 직장을 다녔다 하더라도 B라는 또 다른 직업을, C라는 또 다른 영역에서 일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다 꿈이 있잖아요. 뭐 여기 다 서로들 다 꿈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지금 뭔가 됐다 싶은 사람에게도 그 다음 꿈이 있는 거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꿈을 한참 쫓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눈 떠보면 현실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도 있고 나와 연결된 또 다른 사람들, 또 때로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는 이 꿈이 그냥 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때로는 이루지 못하는 소망이 나서 평생의 아픔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우리가 이 이상이라는 것과 현실이라는 것 사이는 늘 간격이 있잖아요. 맞아요. 어떤 사람이 간격이 넓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간격이 좀 좁은 편이에요. 좁은 분들은 현실과 이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불행감이 좀 적은데 이 현실과 이상과의 차이가 이게 큰 분들은 첫 번째 불행감이 좀 높고요. 또 불안감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는데 지금은 현실, 곧 우리의 생계라고 하는 불편감까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세 가지 불이 함께 있으면 정말 인생에 불이 나는 것 같죠. 분명한 건 우리가 지금 40, 50에도 이런 경험 또 이런 고민들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분명한 건 이 현실과의 간격을 어떻게 좁히는가가 그리고 이 간격을 좁히는 과정을 얼마나 촘촘히 가져가는가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진로 상담의 내용이고 또 진로로 나아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다리들 곧 분명한 이 디딤돌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네. 오늘 이 사연자분이 배우입니다. 앞서 뭐 작품 활동하는 영상도 나왔었는데 배우라는 직업 자체가 사실 쉽지 않고요. 그럼요. 활동을 꾸준히 하지 않을 때는 정말 불안정하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누군가 찾아주지 않을 때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불안감 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프리랜서니까 퇴직금이 없잖아요, 솔직히. 제 후배도 개그맨으로 시작을 했는데 배우라는 그 꿈을 지금 쫓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 둘의 진짜 아빠예요. 근데 이거 역할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가끔 들어올 때마다 가면 얼마씩도 받고 그럼 생계하고 직면하다 보면 생계가 어렵잖아요. 아내가 돈을 벌긴 벌지만 아빠의 그 위치가 너무 이렇게 주눅들다 보니까 계속해서 꾸준하게 뭐 하는 게 없으니까 포장마차 좀 했다가 또 접고 그래도 역할 들어오면 좀 잠깐 했다가 계속 이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또 돈을 벌어야겠다. 물류창고 가서 또 일을 하고. 또 배우 꿈은 또 못 버리고. 진짜 둥둥 떠 있어요. 근데 본인도 너무너무 자괴감이 든다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 안타까운 후배들도 있긴 하죠. 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40대 중반이 되어서 자동차 칼럼니스트 일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뭐 자동차 회사들이나 그런 데는 계속 다녔었는데 네. 그때 프리랜서로 나오게 된 게 이게 약간 좀 자의반 타의반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해서 나온 것도 있지만 뭐 회사의 분위기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는 나가서 내 일을 해야 될 때가 됐나 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그때 굉장히 좀 불안하긴 했었습니다. 불안하죠. 그래서 이게 자기가 어떤 전문 영역이 없으면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미래가 확정되지 않는다는 거는 맞아요. 이게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앞에 사례자분은 40까지로 장인어른이 못을 박아주셨어요. 네. 지금 한 5년 정도 남았다고 그러는데 근데 자꾸 위축이 되는 건 뭐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테지만 그럼요. 주변에서 너 그 정도 했는데 안 되는 거면 그거 안 되는 거야. 포기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면 맞아요. 사람이 그냥 주눅들 수밖에 없겠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주눅들고 위축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G.O.D가 노래를 한 게 있습니다. 길이라는 노래인데요. 맞아요. 거기 중간에 보면 나는 왜 이 길 위에 서 있나 이런 문장이 있는데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굉장히 좀 아프게 듣기도 하고 좀 고민을 하면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를 물어보게 되잖아요. 네. 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진짜 이게 내가 원하는 일인가 또 내가 불안정한 사람들은 안정적인 사람들만큼 내가 적어도 이 안정성을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모든 것에서 꿈이라는 건 배제를 해야 되는 거고 어른의 길이라는 게 참 꿈이라는 길하고는 다로 떨어져 있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옛날엔 어떤 방송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내가 어떤 일을 5년 이상 꾸준히 준비를 했는데 이게 안 되면 이건 정말 이 길은 좀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뒤로 좀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그때보다 평균 수명이 엄청 길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일을 뭔가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다라고 그렇지. 한다면 그 길은 틀린 길은 아니다. 이 말씀을 먼저 이렇게 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 우리 사연자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이 직업 자체가 내 인생의 상수였으면 좋겠는데 변수인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만 변수가 아니라 내 집에서도 집에서 아내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 여기서 생계를 유지하죠. 오히려 내가 가장인데 집에서도 내가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 일에 있어서도 내 가정에 있어서도 다 변수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로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다가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너 안정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특별히 장인이 하고 계신 이 직장에 아내가 또 일을 함께 하고 있다는 건 장인의 또 은혜를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장인이 얘기하신 거예요. 당신 자네 40까지네.
라고 그래도 기한을 주셨잖아요. 근데 인생 이 배우라고 하는 직업이 금방 또 그만둘 수가 없는 게 어떨 땐 일이 들어와요. 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삶의 도박 같은 겁니다.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돼. 근데 뭔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보니 수입이 없는 건 또 아니에요. 적을 땐 60이지만 평균 한 300 정도는 된다고 하니까 이 월급이 적다고 하면 적고 또 많다고 하면 많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분이 결정을 내리기가 정말 어려운 걸 텐데 제가 볼 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분이 본인의 꿈을 접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접을 것 같으면 일단 여기 나오지도 않았고 얼굴을 열지도 않았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이 길을 가고 싶다라고 하는 선명한 하나의 소망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선택이 어떻게 보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먼저 듭니다. 네. 저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데 개그맨 그 후배 우리 김숙 씨가 진짜 초반에 너무 열심히 하려고 개그맨 꿈을 꾸고 왔는데 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아이디어를 내도 안 되고 시간은 자꾸만 가고 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부산 가겠다고 짐 싸들고 야. 전화가 왔어. 근데 보낼 수가 있나? 그래, 아유 수고했다. 다른 일 찾아봐. 할 수가 있나? 넌 재능 있어. 이따 집에 가 있어. 그럼 우리 집에 가 있게 했죠. 그랬고 그게 1년이 됐거든요. 그냥 아이디어나 계속 내고 우리 같이 살자. 해보자. 근데 지금 잘 돼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누군가 끌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참 좋은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나 이건 거죠. 희망이 보이거든요.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또 가장이잖아요. 놓으면 안 될 것 같고. 참 이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아내 입장 같은 경우도 우리 남편이 잘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한 가지 네. 좋은 지점은 아내도 아이들도 아빠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참 고마운 일이고 또 이 한 남자로서 내가 가장으로서 네. 어떤 것을 해나가기 위해 내 꿈만 꾼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아빠들처럼 번듯한 직장에 가서 늘 정해진 월급을 받고 거기에 따른 후생복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여러 그 자녀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겠는데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가족들이 원망을 할 법도 한데 아직까지는 애들도 응원하고 무엇보다 아내가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점은 굉장히 좋은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 남편이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지점은 있습니다. 아내의 꿈이 뭔지도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꿈을 꾸고 나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네. 그 부분을 아내가 지금 지탱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틀라스처럼 나를 지탱해주고 우리 가족을 지탱해주고 있는 내 아내의 꿈은 뭐였을까? 저는 한 번쯤 남편도 아내의 꿈을 물어봐야 된다.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그래요. 또 미안하다. 이거 굉장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어떤 꿈을 꾸고 있었는지 그녀의 꿈에 대한 것도 한 번쯤 꼭 물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생각해보면 이 아내에게는 어떤 꿈이 있었을까? 어쩌면 이 남자가 나의 꿈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나라는 개별적인 맞아. 꿈을 꾸기도 하지만 내 남편이 혹은 내 아이들이 나의 꿈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아내가 또 가족들이 이렇게 전적으로 함께 응원하는 과정이라면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대신에 이 아내도 자신의 꿈을 꿀 수 있을 만한 여지 그 부분을 함께 좀 논의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이 꿈을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실현할 생각이 있는지 그럴 때 내가 혹시 도움을 줄 부분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 내가 어느 시점에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아내의 꿈을 또 아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좀 도울 지점 그 도울 지점에는 아내의 꿈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가사의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파트타임과 같은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요새는 또 여러 가지 일의 길이 또 통로가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꿈을 이어가면서도 아내의 꿈도 잊지 않는 그 마음 그리고 함께 일을 나누는 그 행동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통해서 가족의 생계를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땐 남편이 꼭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지금 상황에 듣는 이야기로는 아내가 뭐 응원을 하고 네. 장인어른도 뭐 40살까지는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응원을 한다고 해서 걱정을 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아마 엄청 불안하고 또 아내분도 걱정이 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사연자분의 이 사연이 길이상 잘리긴 했지만 양쪽 다 걱정이 엄청 크다고 제가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근데 이렇게 기대감이 클 때는 뭔가 보여줘야 한다. 뭐 빨리 이런 성공해야 마음 때문에 된다. 조바심이 예. 좀 들 건데 그러면 맞아. 또 자기 페이스를 잃게 될 것 같거든요, 교수님. 그렇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같이 배우 생활을 시작한 배우들 중에 성공한 배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요. 그 배우에 비해서는 나는 아직 부족하고 아직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고 또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질 못했고 근데 거기 또 아내를 보세요. 다른 남편들은 직업을 갖고 거기에 따라서 월급을 갖다 주면서 아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또 그래. 같이 맞벌이를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꿈을 키울 수 있는 가족의 꿈을 꿀 수 있는 이런 영역이 있는데 나는 그 역할을 또 못하는 것 같고 맞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부모님 계실 거 아니에요. 부모님도 어떻게 내 아들 언제 TV 나오나 내 아들 언제 이제 영화관에 나오나 그거를 한사코 손꼽아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 빈도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부모들이 꿈꾸는 것만큼 잦지 않고 장인어른께서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도와주고 계신데 어떻게 장인이 말씀하셨어요. 자네 41세. 아유, 5년 금방 가거든요. 앞으로 남아있는 그 5년의 기간 동안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더군다나 장인의 데드라인을 받은 상태라고요. 그렇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이 쫓기는 거는 굉장히 좀 심한 상태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 또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뭐냐면 주로 단역이 있어요. 네. 단역이어서 어떤 분은 우리 사연을 들으시면서 어우 단역인데 그렇게 많이 받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몇 번 안 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단역하고 계신 분들 계신데 그리고 또 재연 배우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많죠. 정말 기회가 많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또 언제 끊길지도 모르는 게 이 상황이라 이분들의 현실도 현실이지만 이분들이 지금 노후 대책이 있겠습니까? 그럼요. 예, 막연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주변의 시선들 배우라는 게 시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의 시선, 관객의 시선이 아니라 현실의 시선이 지금 너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의 불안감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죠. 네. 이게 한 방에 있는 직업들이라 그래요. 네, 그럼요. 이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배우도 그렇고 여기 저 개그우먼도 계시지만 개그맨들도 그렇고 이 매체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 한 방에 유혹을 끊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예전에 이제 고시생들이 맞아요. 그다음에 더 거슬러서 조선시대에 가면 과거 극제하느라고 맞아. 집에서는 생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공자왈 맹자왈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방에 있는 직업들이 이게 안 되는 건데 근데 당장 경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죠. 주변에 시선이 있는 거고 네. 근데 나의 꿈은 지속적으로 이거고 한 방은 있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럴 때? 전 사연자 같은 경우는 한 20대다. 그러면 꿈이 배우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일을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이가 30대 중반 점점 먹어가니까 또 아이 둘 아빠고 그러니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일을 하라 그러면 못해요. 못해라는 게 없어. 정말 지금 이 나이 50 넘어서 다른 일? 뭐 찾으면 분명 할 수 있고 또 닥치면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뭐든지 닥치면 할 수 있어 하는데 글쎄 저는 제가 다른 일을 잘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계속 이 꿈을 가지고 계속 갈 것 같은데 이 사연자분도 본인이 나는 배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고까지 가고 싶은 그 꿈을 놓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분도 충분히 마음이 이해가 되긴 하거든요.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는 이제 생물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워낙 그런 쪽을 좋아해서 거기에 갔는데 막상 이제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거가 자동차였거든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 네, 그래서 자동차가 좋으니까 일을 해볼 게 없을까 해서 자동차 평소에 많이 보는 잡지사에서 기자 모집 공고가 난 거를 보고 기자를 지원을 해서 그렇죠. 자동차 전문 기자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그게 벌써 한 30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내가 그때 그냥 다른 직업을 갖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다른 직업을 갖고 자동차를 취미로 했다면 어땠을까? 이 생각을 계속 지금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덕업일치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좋아하는 거하고 일이 일치가 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요즘에도 많이 하거든요. 요즘 그러니까- 벌이가 잘 안 되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하고 내가 좋아서 그럼요. 즐기는 거는 또 다르니까. 다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감히 뭐 조언을 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연기를 통해서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거가 기회는 충분히 많다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있을 테고. 그럼요. 그래서
그 연기를 좋아하신다는 그 부분을 계속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시면 분명히 기회는 또 언젠가라도 더 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40이라는 그 기한 안에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해보시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가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다른 대책이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 기한이라는 게 지금 보니까 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사실 아나운서 준비하면서 엄마한테 딱 2년만 해보고 안 되면 나 싹 그만둘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저는 안에 그게- 한 거예요? 그죠. 그게 딱 2년이었는데 직장은 연령 제한이라는 게 그죠. 없다고 해도 존재해요. 있어요. 그렇죠. 그게 저한테는 2년이었고 사연자분께는 지금 40살인데 그 이 기준을 정해는 게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준을 정하는 일이 옳은 일인가 그 질문이 맞지만 이 세상은 다 기준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그 기준을 선정하지 않아도 이 세상이 내 기준을 만들어낼 수밖에 맞아요.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장인께서 기준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 그러니까 사실 이 사연자의 고민이 좀 커진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연자는 내 마음의 기준은 다를 것이다. 장인의 기준이 40이지만 내 마음의 기준은 다를 것이다 생각해요. 그게 몇 살일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40일지 45일지 아니면 50일지 그 기한이 없을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얼굴 그 가면을 딱 여는 순간에 그분의 눈빛을 봤는데 이분이 사실 이 일을 그만둘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저는 안정적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배우는 확실히 네. 그러합니다. 그런데 안정적 수입을 창출하는 건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배우도 하지만 이 분이 지금 집에서 뭘 하는지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지금 그래서 또 다른 직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또 다른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저는 그건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 내 꿈을 쫓을 때는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부 책임을 위해서 나는 또 다른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네. 언제까지 연기 연습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배우 하십시오. 배우가 나에게 내 마음엔 일대 직업이 될 수 있지만 나의 생계를 위한 일대 직업은 또 따로 가져야 된다. 그래.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맞네요. 네. 대신 이게 정규직일 수도 있고 비정규직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그 과정에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제가 지금 내 꿈의 연령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것보다 내 수입의 기준을 만드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이를테면 지금 평균 한 300 정도를 벌어.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가장으로서 내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때 한 달에 수입이 뭐 500은 돼야 될 것 같아. 그러면 300에 대한 기준에 대비 200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0을 채워 넣기 위해서 누군가는 라이드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누군가는 또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 꿈의 기한을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건 대단히 개인적인 질문이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여보 얘들아 내가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정도를 버는데 뭐 애들한테 뭐 액수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그래도 정한 수입은 그럼요.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서 그걸 채워간다면 내가 배우도 해가면서 가장으로서도 어깨를 펴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또 우리가 안정적 직업은 지금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연령, 곧 꿈의 기한보다 제가 볼 때는 수입에 대한 적정선을 찾아놓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아는 무명 배우도요. 배우 생활하면서 분식집을 운영해요. 어. 그러니까 저를 TV에서 혹시라도 본 사람 있으면 캡처해주면 떡볶이 무료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런 것들을 SNS 계속 올리니까 분식집도 잘 되고 섭외도 이렇게 좀 들어오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이 할 수 있는. 아니 그리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너 꿈이 뭐니 이러면 자꾸 직업을 얘기해요. 맞아요. 근데 꿈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직업은 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린애들한테 나중에 꿈이 뭐니 의사가 꿈인 건 아니잖아요. 직업이죠. 전 세계 질병을 없애기 위해서 저는 의사가 될래요. 이렇게 그건 얘기를 괜찮죠. 하든지. 저는 용광로에서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거기서 일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과학자가 될래요. 그거 괜찮네요. 이거거든요.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